떡밥도 준비가 됐고 또 찌마침까지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밥을 달아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됩니다. 낚시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쥐버인데 이제 어떻게 달아서 어떻게 쥐버시킬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토종붕어가 주로 있는 과연 자연지에서도 과연 쥐버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설사 토종붕어 낚시터라 하더라도 그 바닥이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는 쥐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버를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떡붕어가 많다든지 중국붕어가 많은 관리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쥐버가 필수입니다. 만약에 기다리는 낚시 위주로 하다 보면 뭐 하루 저녁에 뭐 두세 마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기를 모아서 고기 먹이 경쟁을 유도를 해야만 찌올림도 좋아지고 연속적으로 입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찌마침도 저희가 정밀하게 했지만 아무리 뭐 좋은 찌에 좋은 채비 또 예민한 찌마침을 한다 하더라도 찌나 채비가 저절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고기가 먹어줘야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먹게 하는 것은 결국 쥐버입니다. 이제 붕어가 얼만큼 쥐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질 빈도와 찌올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형 저수지에 오셨을 때는 특히나 쥐버에 신경을 쓰셔서 꾸준한 쥐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쥐버를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지금 첫 미끼가 들어갈 건데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와서 할 때는 집어제만 먼저 막 넣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한쪽에는 그루텐을 조그맣게 달고 나머지 한 바늘에 집어제를 달아서 던지는데, 처음에는 좀 크게 다십시오. 크게 다는데 처음에 넣을 때는 좀 크게 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다십시오. 두 손으로 각지게 이렇게 달아서 풀스윙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에 태운다는 식으로 반스윙 식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척을 할 때 풀스윙을 할 거냐 반스윙을 할 거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미끼만 달고 던질 때는 풀스윙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심이 특히나 1.5m 이내로 낮은 곳이라면 집어제를 달고 던질 때도 풀스윙 하셔도 되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만약에 3m 수심에서 풀스윙 하면 채비가 떨어질 것보다 약 3m 앞쪽에 집어군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스윙이 필요합니다. 이제 반스윙을 하는 요령은 이렇게 던져넣기, 그 점던지기, 중축낚시에서 점던지기라고 하는데 점던지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끊어치기 타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 4칸대를 치고 싶은데 4칸대 앞쪽에 뭐 한 50, 30에서 요 정도 조그만 수초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채비를 넣고 싶은데 그냥 풀스윙으로 던지면 채비는 떨어지지만 찌가 앞쪽에 떨어져서 채비가 엉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끊어치기 타법으로 해서 채비와 찌가 동시에 똑 떨어지게, 그 구멍에 똑 떨어지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리형 저수지에 있어서도 그런 방법을 쓸 수만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심 깊은 곳에서는 특히나 이 손마터 같이 고기가 많이 뜨는 곳, 그런 곳에서 집어를 잘못 시키면 오히려 앞쪽에 집어를 시켜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그런 타법을 쓰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는데 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 방법이 좋겠다 싶으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치기 타법과 비슷한 겁니다.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살짝 밀어주는 스타일로, 그래서 힘을 빼주는 스타일로 해서 옆에 찌를 기준으로 두 대를 폈을 때 오른쪽 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보다 떡밥은 약 30에서 50cm만 더 떨어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반스윙을 하면 찌가 앞쪽에 떨어져서 채비 전체가 앞쪽으로 들어서 원줄이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비는 찌보다 30cm 정도 멀리 떨어지고 찌는 지금 있는 찌 바로 옆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던지는 방법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쩍 이렇게 낚싯대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제가 그 낚싯대를 좀 너무 높이 들다 보니까 떡밥이 좀 멀리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떡밥은 찌부터 한 30에서 50cm 정도 멀리 날아가고 찌는 찌 바로 옆에 떨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어를 시키기 위해서 몇 번 그 집어제를 넣고 있는데, 이제 이 집어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투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투척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받침대를 보고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건너편에 장애물을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보이는 곳을 해야만, 특히나 이 좌대 같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좌대가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받침틀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너편에 항상 목표물을 정하고 해야만 자기가 일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전에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쯤 됐는데, 아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낚시를 가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세 대를 편성을 했는데, 건너편에 그 음식점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그래서 순대 국인데 순에 하나, 대에 하나, 국에 하나, 이렇게 세 대를 순대국에 딱 맞춰서 세 대를 편성을 했는데, 10시 반이 되니까 간판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래갖고 지금 간판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농담 비슷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밤에도 보이는 곳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보이는 곳에 해놓으면, 예를 들어 건너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밤 되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하늘과 맞닿는 지평선, 산등성이라든지 나무, 전봇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타켓을 기준으로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면 항상 일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집어를 몇 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 중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잡어들이 덤비고 있는데, 지금 잡은 건 그 보통 칠이라고 얘기하는 살치입니다. 살치. 이 살치들이 이렇게 많으면 거의 채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또 바닥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입질이 불규칙해지는데, 주로 낮에는 이런 살치들이 많이 덤비고 밤에는 징거미들이 또 찌를 계속 꼭 붕어처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치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따먹기도 하고 입질이 좀 경망스럽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거미 같은 경우는 밤에 입질하고 거의 붕어처럼 천천히 찌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붕어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붕어 입질과 잡어 입질을 구별해서 이렇게 챔질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런 그 잡어들이 입질을 하는 경우에, 또 허챔질이 자꾸 나오는 경우에 챔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붕어 입질과 잡어 입질을 구별해서 챔질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대편성을, 그러니까 밑밥을 잡어가 계속 덤비는 상황에서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단단하게 뭉쳐갖고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 부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단단하게 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뭐 하나 걸렸네요.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붕어가 나왔는데, 지금 치리가 계속 그 살치들이 설치는 상황에서 꼭 치리 입질 같이 올라와서 재봤는데 붕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입질 어종을 구별해서 입질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은 저 같은 경우라면 어떤 어종이 서식을 하는지 결국 대편성에 따라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종붕어가 많이 서식을 해서 다대편성을 한 곳이고, 또 블루길이 주로 그 잡어 생활을 부리는 곳이라면
저는 두 바늘을 합봉을 해서 신장 떡밥만 단단하게 달아서 좀 크게 달아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그런 낚시를 구사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전에 그동안에 계속 많은 분들이 사용해 오던 그런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떡붕어가 많은 곳이라 예당지라든지 이렇게 관리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보다는 더 반대의 방법으로 갑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밥을 더 넣어줍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 EEJ라는 게 나오는데,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근데 특히나 이런 그 살치라든지 이런 잡어들은 큰 고기로서 제어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 제어인데, 잡고기는 큰 고기로 제어한다, 쫓아낸다. 뭐 잡고기, 큰 고기가 온다고 해서 잡고기가 싹 빠지는 건 아닙니다. 큰 고기 오다가 잡고기 오다 하는데, 오히려 그 때로 몰려오면 잡고기들은 대부분 빠지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 집어제를 많이 넣으면 잡고기가 더 모이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조그맣게 달아서 반만 달아서 던져 놓다 보면 고기가 집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밤새 그 잡고기 입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징거미 같은 경우는 정말 밤새 징거미 입질만 받습니다. 그때 그 징거미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 모으는 방법은 밥을 더 많이 넣어서 고기를 집어시켜서 먹이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챔질 타이밍에 있어서도 계속 헛챔질이 나오는데 그걸 다 채야 됩니까? 또 들어가는 입질 채야 됩니까? 다 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생미끼 낚시가 아닌 한 떡밥 낚시에 있어서는 찌 움직임은 모두 채십시오. 자, 그거는 채에서 잡아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입질을 골라서 챔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템포가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고기가 집어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입질이라도 계속 헛챔질을 하도록 챔질을 하다 보면 밥을 계속 넣어주는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동으로 집어가 되고, 또 붕어들이 모여서 집어가 되면 자기들끼리 먹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입질도 훨씬 시원하게 살아납니다. 지금 낮낚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 살치 성화 속에서도 붕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봉제지가 그 우리나라의 그 관리형 저수지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낚시터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고기를 많이 넣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고, 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고기를 더 많이 넣어서 잘 잡히니까 또 오고, 이렇게 이 부익부의 어떤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낚시터인데, 명불허전이라는 말과 같이 진짜로 이름이 괜히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낮에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살치 속에 섞여서 또 왔네요. 섞여서 이렇게 고기가 붕어가 올라오는데, 정말로 낮에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이 빠졌네요.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류한 고기 같아요. 이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 보니까 방류한 고기 같은데, 이것도 토종붕어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역시 그 좁쌀봉돌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원줄은 이게 그 관령 저수지 주로 중국 붕어들이 있기 때문에 모노줄 지존 1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무매듭하고 꽈배기 묶음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뭐 잉어를 걸어도 웬만하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줄 1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좁쌀봉돌 채비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그 당줄 2호입니다. 데크론 2호고, 바늘은 미늘 없는 바늘, 저는 세사 5호를 썼습니다. 세사 5호고, 그래서 세사 5호를 했기 때문에 찌맞춤도 케미 전부 노출 정도로 가볍게 했고, 좀 이따가 바람이 불고 대류가 발생을 하면
쇠링을 추가해서 조금 무겁게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줄 길이는 보통 자연지 같은 데 나갔을 때는 제가 한 10cm 정도로,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씁니다. 이 정도로 쓰고, 관리형 저수지에서는 한 12에서 15cm 정도, 이 정도로 쓰고, 손마트에 갔을 땐 저도 이 정도로 씁니다. 25에서 30cm 정도. 손마트에서 좀 길게 쓰는 이유는 이게 목줄 길이가 좀 길수록 고기가 입질할 때 이거 봉돌이 위에 있어서 그 이물감을 적게 하자는 개념인데, 사실은 10cm만 넘어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물감은 없는데, 이 목줄을 길게 하면 이게 편납이 먼저 내려가고 이렇게 떡밥이 나중에 내려가서 안착이 되는데, 요 채공 시간이 깁니다. 요 채공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고기를, 이게 중층에 떠 있는 고기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손마트 같은 경우에 약 30에서 50cm 정도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긴 목줄을 써주면 고기를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보통 자연지 같은 경우는 10cm, 관리형 저수지는 12에서 15cm, 그 다음에 손마트 같은 경우는 약 25에서 30cm 정도로 길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엉켜버렸어. 잉어네. 잉어도 아니고 발갱이를 잡았는데 채비가 엉켰습니다. 옆으로, 잉어들은 대부분 올릴 때 챔질을 안 하면 바로 옆으로 끓고 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살짝 올리는 거를, 살치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놔뒀는데 바로 끓고 가서 옆에 거를 이렇게 엉켜 놨습니다. 이건 놔주고,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오, 잉어네. 어우, 제법 큰 잉어 걸렸습니다. 잉어 걸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낚싯대만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웬만한 잉어는 이 1호줄도 끊지를 못합니다. 근데 당황해서 막 억지로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완전히 버티기만 하다가, 대탄력으로 버티기만 하다가 잉어가 이렇게 지금 공기를 먹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힘을 써봐야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배를 보고 눕는다든지 머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잉어 이렇게 꼬리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뜰채를 머리 쪽부터 이런 식으로 밀어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봉제지에서 짬낚시를 잠깐 해보면서 관리형 저수지를 위주로 좌대 낚시 요령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또 실제로 낚시인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집어제를 넣어야 되느냐, 또 잡어 입질이 많을 때 골라서 채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챔질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낚시를 지공으로 갈 거냐 속공으로 갈 거냐, 그런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관리형 저수지에서 떡밥 낚시를 한다면 무조건 속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살치가 많이 설쳐도 집어제는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어제를 계속적으로 넣음으로써 큰 고기를 모아야만 살치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밤 같은 경우에 징거미가 계속 입질을 하다 보면, 징거미는 붕어 입질하고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그걸 자꾸 허챔질 하다 보면 챔질을 망설이게 돼서, 아까 저 같은 경우도 잉어 발갱이 조그만 거 걸렸는데도 챔질을 살친 줄 알고 안 채다 보니까 옆에 채비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챔질 타이밍이 늦어서 오히려 대도 세우지 못하고 터트리는 경우도 많고, 또 챔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찌 올림을 보고, 찌 움직임을 보고 저게 무슨 고기다 어종을 구별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찌가 움직이면 다 챔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챔질해서 다 잡아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헛챔질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헛챔질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템포가 빨라지는 겁니다. 템포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밥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꺼번에 크게 해서 풍덩풍덩 넣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템포를 빠르게 적게 넣더라도 자주 넣어서 고기를 소리로 불러 모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징검이나 살치 입질 속에 붕어 입질이 붙게 될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게 혼자서만 이렇게 낚시 다니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수상 저하대에 올라서 조용하게 무리의 하룻밤을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